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2판 대표자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양사 영양교육 담당 이승훈입니다. 오늘 영양교육 모의고사 1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인데요. 우선 92페이지 61번부터 푸시기 전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그 요약 정리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약 정리된 부분이 이 영양교육 파트는 되게 양이 적어요. 물론 출제되는 문제가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편집을 하면서 요 앞에 있는 몇 페이지냐면 34부터 37페이지까지 한 장 조금 넘는 분량인데 요 부분은 많이 나오는, 역대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영양교육 과목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키워드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요거 한 장 반 정도는, 한 장 반도 채 안 되네요. 한 장 반은 반드시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 번 읽지 않더라도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보시면은 34, 35, 36, 3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기출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출 기반으로 되어 있는 변형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요약 부분은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해설 부분이 저는 이렇게 견출지로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놨는데 뒤에 있는 해설 부분이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영양교육 이론서를 따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해설만으로도 공부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92페이지에 있는 6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교육에서는 이게 우리 전공에서 살짝 문과 쪽 계열의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이라든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이론 같은 것들보다는 문제와 보기를 꼼꼼히 읽고 잘 이해해서 그 중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양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자로 빙의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영양 상담사, 영양 교육자가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합격하고 면에서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은 상담이라든지 교육 쪽을 담당하게 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자, 6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출문제인데요. 요거는 사실 교육 쪽 파트라기보다는 공중보건학이나 이쪽에 나오는 역학 쪽 문제인데 요거를 영양교육 파트로 살짝 녹여낸 거예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식사 습관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 1년이고 한 달이고 뭐 6개월이건 추적 조사를 했더니 식습관이 좋았던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했고 식습관이 나빴던 사람들은 뭐 비만했다든가 영양 결핍이 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코호트 연구예요. 코호트 연구. 코호트는 이렇게 쓰는데 코호트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이 쌍둥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두 개의 그룹, 그러니까 건강한 그룹, 건강하지 않은 그룹, 또는 똑같은 건강한 그룹의 한쪽은 흡연, 음주를 밥 먹듯이 하고 한쪽은 건강생활을 하고, 이 문제에서는 식사 습관이 뭐 짜게 기름지게 먹는다든지 그쪽 그룹, 1번 그룹하고 2번 그룹은 건강한 식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미래에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는지를 추적 조사하겠다. 그게 코호트 연구입니다. 코호트 연구.
사전적인 의미는 코호트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그룹이 나오고 추적조사한다. 그럼 백발백중 코호트입니다. 추적조사라는 말이 나오면 백발백중 코호트예요. 62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영양사가 아침을 결식하는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해당 학생들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적용된 계획적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로 가장 적당한 것은 어느 것이냐?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 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차려서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건 뭐냐면 나의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관적 규범 이런 것들은 나의 그 가치관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수능 동기는 뭐겠어요?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면은 건강에 좋겠지. 학업 능률도 높아지겠지. 뭐 이런 내용들이고 행동 의도 태도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인지된 행동 통제력.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영양사 선생님한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매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건 뭐냐? 자기 조절, 자기 통제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 스스로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게 인지된 행동 통제력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조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통제력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화학이나 영양학이나 무슨 뭐 식품학처럼 이과 쪽 과목이 아니어서 이쪽은 문과 쪽 파트이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보기 중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62번은 그랬어요. 5번에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고 63번 영양사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관에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마케팅 믹스, 이 마케팅 믹스가 이게 이제 마케팅 그러니까 세일즈 이쪽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네 가지의 P로 시작하는 단어로 설명이 돼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제품,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장소, 플레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달 이런 건 없어요. 네 번째가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진. 이게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프로모션이 홍보, 광고, 선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이 네 가지 P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오지선다다 보니까 3번에 있는 전달 이런 것들을 집어 넣은 거고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요 네 가지의 내용을 믹스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게 이제 교육 쪽에다가 접목을 시킨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61번과 63번 이쪽은 순수한 영양교육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쪽 이론을 살짝 접목시킨,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 실제 기출을 살짝 변형시킨 문제예요. 기출문제 다 국시원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유사 문제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판매 촉진, 홍보, 광고, 선전. 이게 프로모션 촉진에 해당하는 거고요. 5번이 정답이고 64번은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영양교육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거. 효과평가는 결과를 보는 거죠. 근데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평가는 뭐냐면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어떤 걸 보느냐? 교육의 참여도. 교육의 참여도 또는 교육과정을 관찰. 이런 것들이 다 과정평가에 들어가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료나 도구 같은 것들이 다 영양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의 참여도, 영양교육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 영양교육에 들어가는 자료나 도구 같은 것들을 점검한, 중간 점검. 이게 과정평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영양교육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거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 흘러가는 과정을 중간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2번의 과정평가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65번은 예전부터 수십 년 전서부터 많이 나왔던 영양교육 파트의 문제예요. 식사 섭취 조사 방법 중에서 식사기록법. 식사기록법은 우리 카페 있잖아요.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가끔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회상법이 아니에요. 회상법, 24시간 리콜 이건 뭐예요? 영양사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어제 아침부터 어제 저녁까지 먹은 거를 기억을 해내가지고 대답하고 적는 거잖아요. 근데 식사 기록법은 뭐냐면은 먹을 때마다 하나씩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기록지를 들고 대상자가 기록지를 들고 아침 먹을 때 밥 반 공기, 반찬 뭐 얼마, 국 어떤 국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기억의 의존도가 낮은 거예요. 왜? 들고서 먹을 때마다 그때그때 적으니까. 회상법은 기억 의존도가 굉장히 뭐예요? 높죠. 기억을 잘못하면 내가 빠뜨리거나 하면은 자판기에서 믹스커피 한 잔 뽑아 마셨는데 이거 칼로리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깜빡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의존도가 낮은 게 식사기록법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대상자의 부담이 낮지는 않아요. 왜? 먹을 때마다 귀찮게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사기록법은 회상법에 비해서 회상법과는 다른 겁니다. 24시간 24hour 리콜이라고 하잖아요. 이것과 기록법은 다른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록법은 정확해요. 근데 24시간 회상법은 얘에 비해서는 덜 정확하죠. 내 기억이 그쵸 뭐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세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이고요. 66번 지금 보시면 63번도 그렇고 66번도 그렇고 62번도 그렇고 영양사가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양교육 14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서너 문제 이상 나와요. 실제로. 자, 중년 여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중년 여성은 호르몬의 분비 차이로 인해서 뼈로 가는 칼슘의 양이 적어질 수 있어서 골다공증의 뭐죠? 고위험군이 되잖아요. 영양교육을 했어. 교육 시행 이전과 이후를 구분을 해서 봤다면 이게 뭐냐? 어떤 평가냐? 자, 중년 여성은 여기 보시면 영양교육 책에 많이 안 나오는 용어가 나와서 어색할 수가 있는데 단일 집단,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통제 집단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래요. GROUP 컨트롤 그룹 통제 집단은 뭐냐면요. 단일 집단과 비교하기 위한 집단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단일 집단이 바로 뭐다? 중년 여성 골다공증의 위험군. 그래서 교육을 실시한 그룹이 단일 집단이에요. 통제 집단은 뭐냐면 같은 위험군인데 교육을 하지 않은. 그러면 교육 전과 후를 비교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단일 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 평가가 돼요.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비교 집단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비교 집단은 단일 집단 외에 골다공증 위험군 아니면 골다공증 위험하지 않은 군에 교육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년 여성 그룹 한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은 단일 집단이 되는 거고 교육 이전과 교육 종료 직후에 영양 지식을 비교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칼슘과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라고 교육을 했겠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단일 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 평가가 됩니다. 이 문제가 작년 문제인지 재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인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 전통적인 우리 이제 전공 우리과에서 배우는 영양교육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역학 또는 보건학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단일 집단, 이게 실험군이고 통제 집단이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통제 집단은 교육을 안 해서. 왜? 그래야 얘와 얘가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영양교육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교육자야. 영양교육을 하는 상담 영양사여가지고 영양교육을 했어. 그러면 나한테서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 전과 후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교육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교육을 하고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막 주장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건 너한테 교육받아서 바뀐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TV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 기본 상식이 아니겠어? 이렇게 태클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제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위험군인데 이쪽은 나에게 교육받은 사람, 이쪽은 나에게 교육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둘을 비교해 보면 내가 한 교육의 효과가 있었구나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영양교육의 수단, 방법 쪽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각 분야의 전문가, 일단 전문가의 밑줄, K푸드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각자의 견해를 발표의 밑줄.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자, 이건 뭐냐? 전문가들이 단상에서 자기의 견해를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비맛 학회에서 학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양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또는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이 각각 전문가들이니까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청중들이 그걸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발표 끝난 뒤에 질문을 하겠죠. 대답을 해줘요. 이게 뭐냐? 바로 강단식 토의 심포지움이에요. 원탁식 토의가 아닌 거는 확실히 알겠고 연구집회, 브레인스토밍, 시범교수법 다 말도 안 되는데 만약에 67번 보기에 패널 디스커션, 패널 토의가 보기 중에 하나 있었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패널 토의하고 패널 디스커션하고 심포지엄하고 이게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파트예요. 심포지엄 패널 토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전문가들이 몇 명 나오죠. 다 발표를 하죠. 단상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심포지엄은 발표를 하긴 하는데 각각 따로따로, 패널 토의도 발표를 하긴 하는데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심포지엄은 순서가 있어요. 등장하는 순서가 있는데 패널 토의는 단상에 동시에 앉아서 시작을 해요. 패널 토의는 말 그대로 패널 디스커션은 전문가끼리 토론을 해요. 여기는 전문가 간의 토의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기서는 전문가 간의 토의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 과열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보는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시면 그게 바로 패널 토예요. 원탁이나 아니면 단상에 한 5-6명 앉아가지고 막 토론을 전문가들이 다 똑똑하고 잘나고 전문가들이니까 자기끼리 막 토론을 해요. 그러면 사회자가 그거를 쿨다운 시켜주고 좀 자제를 시켜줘야 돼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자의 역량이 너무 일로 가는데 자, 사회자의 역량이 중요한 건 패널 토예요.
얘는 심포지엄은 사회자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차례차례 식순에 따라서 나와서 발표하고 청중들이랑 질문 대답을 해주니까. 여기서도 청중과 패널 토의도 청중과의 질문 대답은 있지만 아주 적어요. 이쪽은 청중과의 질문 대답이 많아요. 그래서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만 잘 구분하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67번 문제에는 심포지엄만 있고 패널 토의가 없으니 답을 고르기 쉽지만 모르죠. 조금 헷갈리게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기에 되고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도 심포지엄으로 딱 검색하시면 질문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달아놓은 답글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67번에서의 함정은 그거예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그 다음에 전문가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각자의 견해를 발표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68번, 요것도 쉬운 문제이지만 오답을 내기가 쉬워요. 잘 보십시오. 다음 중 조사 단위가 개인 식사 섭취 조사 방법. 개인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식품 재고 조사는 이건 창고 가서 하는 거죠. 식품 계정 조사 이거는 뭐죠? 숫자에 관한 거죠. 숫자. 계정 이쪽은 어카운트. 식품 목록 회상법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지선다 맞추려고 나온 거죠. 식품 수급표 이것도 역시 재고 조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 뭐냐? 개인별로 육류차를 얼마나 자주 드세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생선별로 얼마나 자주 드세요. 이런 걸 보는 게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에요. 이게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의 목록, 기준 분량 이런 것들을 딱딱 정해놓고 묻죠. 이런 것들을 조사할 적에는 그 조사실, 상담실 같은 데는 뭐가 있겠어요? 식품 모형 같은 게 있겠죠. 어떤 걸 많이 드세요? 소고기를 드신 다음에 어떤 형태로 뭐 불고기나 갈비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식품 모형 같은 걸 끄내 놓으면 뭐가 되느냐? 분량 같은 거. 이거보다는 조금 적게 먹은 것 같아요. 이 모형에 한 2배는 먹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여기서 식품 섭취를 하는 게 먹는 거니까 개인이 얼마나 자주 먹는지, 많이 먹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5번이다. 그 다음에 69번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최근 기출이어서 지금 최근 3년 동안 영양사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3기년 문제들을 잘 보시면은 요즘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 오래된 문제집이나 오래된 이론서들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69번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영양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자로 빙의하는 겁니다. 옳은 걸 고르셔요. 1번 상담자의 신념. 나의 신념은 물론 나의 신념은 나한테 중요하지만 영양 상담은 뭐예요? 피상담자 위주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난 그러고 싶지.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라고 하죠. 내담자. 상담을 하러 온 사람, 그 사람 위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담자의 가정 환경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5번 보세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친밀 관계.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불어래요. 전 불어는 좀 까먹느라서 잘 모르는데 이걸 라포라고 읽는데 라포가 친밀감,
친밀감, 친밀한 관계, 친분을 쌓는 거. 이게 바로 라포 형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영양 상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상담, 부부 상담, 암튼 내담자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왜? 친밀감이 있어야, 그래야 내담자가 자기 마음을 터놓고 상담을 잘 하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머리 모양이 좋으시네요. 얼굴색이 좋으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이러면서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서두에는 그런 신변 장기 같은 것도 또 말을 풀어나가죠. 그래서 5번이 최선의 답이 됩니다.